내란 재판부법이 처리가 됐어요. 앞으로 내란 재판은 어떻게 전개될지, 혹시나 1심과는 달리 신속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자, 장윤미 변호사님 연결해서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성탄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성탄 잘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네네네. 자, 변호사님, 민주당이 네. 국민의힘 불참 속에 내란 재판부법을 처리했는데, 자, 국민의 관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으로부터 자유로운 재판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도 이 입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 네. 지금 국민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한 조희대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입김에서는 최소한 제거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진행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판사 회의를 주체로 해서 네.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판사를 추천하는 권한은 네. 오로지 대법원장이 아닌 네. 이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할 수 있도록 이 대안을 마련해서 네. 법안 완료를 마쳤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우리 저 판사회의, 존경할 만한 판사님도 있습니다만은 판사회의라는 이런 조직 이름으로 뭐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내란 전후로 했던 행태들, 행동들, 그리고 또 특히 5월 1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뭐 이분들이 단체로 목소리를 낸 바도 없고, 그 신뢰할 만한 어떤 조직인가, 또 뭐 임의 조직 아닌가, 뭐 그래서 이분들한테 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낼 만한 그런 여지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우려해 주시는 부분도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예. 다만 이제 법안을 처리했을 때 네. 이 법으로 인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으로 인해서 재판이 더 해태되고 지연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 주신 대로 그 외부 헌재나 법무부 아니면 이제 판사회의도 한 또 축으로만 해서 네. 판사들을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추천을 하자라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대법원에서 나왔던 계속적인 그 기류도 그렇고, 네. 만약에 그 원안대로 통과가 됐으면 피고인 윤석열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고 그거를 해당 재판부가 받아들여줬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습니다. 네. 그러면 헌재에 계류되는 동안 재판은 멈추게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오로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권한은 사법부에 맡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조금 있었고, 네. 그렇다면 조희대 사법부가 아닌,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닌, 그래도 중립적이고 그나마 법원에서는 좀 합리적인 입장을 견지한다고 하는 게 지금 판사회의이기 때문에요. 좀 대안으로 그렇게 고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추천은 이 판사회의가 하고 임명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는 형식이어서 맞습니다. 위헌 논란을 이제 피해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흐름이군요.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뭐 넉넉고 맡기는 게 아니라 면밀히 또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보통신망법, 즉 이제 허위 정보 처벌법, 이걸 두고 네. 진보 언론조차도 입틀막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저는 이제 다른 여러 시민단체에서 낸 논평도 보고 했는데요. 네. 이 논평과 관련해서는 이 입법 과정 중에 사실 위헌 소지가 걸릴 만한 문구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그 해당 내용이었냐면, 예. 그냥 허위 조작 정보를 그냥 단순히 유포하고 이제 유통시키더라도 이 부분을 처벌하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지금 해당 규정은 덜어냈습니다. 그 예.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유사한 게 뭐 명예훼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랬을 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더라도 예. 이 허위의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떠드는 알면서 했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정보통신망법에 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하기 위해서 마련한 부분을 보면 되게 허들을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 허위 조작 정보인 걸 알면서도 고의 가실로 상대방에게 이 손해를 미쳤을 때는 징벌적으로 이 규제를 하도록 하자라는 내용이어가지고요. 네. 이 부분이 지금 처벌하고 있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큰 법리, 그러니까 허위를 알고 있어야 처벌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가 않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제 중재위원을 할 때도 가장 큰 문제가 네. 이른바 이제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라 예. 이를테면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가 너무 이 피청구인으로 많이 들어와서 사실 뭐 중앙지방법원 업무가 조금 이제 뭐 장애가 될 정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허. 이 부분이 규율하는 게 애매했었거든요. 예, 유튜브 예. 채널들이. 예. 그런데 정말 돈을 목적으로 굉장히 악의적으로 허위인 걸 알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렸을 때를 규율하는 겁니다. 네. 제가 중재위원 말씀을 드렸던 건 그 당시에도 이 유튜브를 규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사실상 사각지대, 입법의 공백지대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 가만히 된 대안 입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근데 말이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이제 없애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이번에 그 법 개정 과정 보니까 이건 또 빠진 것 같아요. 왜 사실적시 예. 명예훼손은 그대로 뒀습니까?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법이 수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규정은 정보통신망법에 이런 이제 유튜브나 어떤 대한매체를 규율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네.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헌재에 여러 차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국가도 많지 않고 이건 다 이제 민법으로 손해배상의 문제로 이제 규율하면 된다라는 게 다른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혼처럼 불륜처럼 간통처럼 맞습니다. 간통 예. 그래서 헌재에서도 계속 반대 입장이 이걸 없애야 된다는 입장이 처음엔 적었지만 점점 늘어났었습니다.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예, 그렇군요.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미 있는 법을 바꾸지 않고서 불쑥 집어넣었다가는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둔 것이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됐습니다. 자, 윤석열 얘기해 보겠습니다. 와, 크리스마스 때 한번 크게 웃으시라고 한 말일까요? 군인들 통닭 사줄 돈 딱딱 깎길래 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정말 기가 차고요. 일단 그 말 자체로도 어이가 없는데 그 말이 그러니까 통닭 가격을 민주당이 깎아서 계엄을 하는 게 정당했다라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사고 체계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심신미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내 심신미약 상태에서 계엄을 한 거다.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진짜 뭔가 그런 정도까지 변론의 하나의 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이없는 발언인데 뭐 부승찬 의원이나 관련해서 이제 국방 쪽에 전문성이 있는 의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조차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병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서 국방 예상의 상당 부분이 이 200만 원 월급으로 이제 수렴이 되다 보니까 다른 어떤 예산에서는 삭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거는 기재부에서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 기재부에서 간식비나 이런 뭐 통닭비 같은 걸 다 깎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깎았네요. 본인들이. 본인들이 깎았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무슨 통닭 가격을 깎아서 마치 되게 구차하게 사병들한테 쓸 돈도 막 깎은 것처럼 호도하는 게 그게 망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본인들이 깎아놓고 이거를 또 계엄의 이유로 삼았다. 야, 그 본인이 본인을 상대로 계엄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셀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주당이 이제 3대 특검이 미처 수사하지 못했던 혹은 수사하다가 멈췄던 이런 사안들을 두고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 해서 30명의 의원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 법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이제 좀 남아있는 의혹들이 규명될 만한 그런 법안이라고 봐도 될까요?
예, 일단 지금 뭐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보면 건드리지도 못한 내지는 건드리고 수습을 못한 많은 범죄 혐의들이 사실상 널려 있습니다. 네네. 양평고속도로도 그렇고요. 네. 이 일가의 비위와 관련해서도 그리고 매각 매집과 관련해서도 이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종합특검으로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통일교 특검 얘기할 때도 네. 국수본을 못 믿겠다고 해서 특검 얘기를 했었는데 네. 국수본이 행안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지휘 감독을 받아서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똑같은 논리로 예. 이런 김건희, 내란, 뭐 최상병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수본을 못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의 논리대로라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3의 기관을 정치적인 영역에서 좀 떠나서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받음으로 인해서 국민의힘도 이 종합 특검을 받지 않을 명분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예, 국수본을 못 믿는다는 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인데 그렇다면은 2차 종합특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이제 관심을 갖는 사안이어서 여쭙는데, 저 김장환 목사 있잖아요. 저 해병 특검에서 예. 3번이나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고요. 네, 법원에서 맞습니다. 2번에 걸쳐서 증인신문 나오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폐문부재 상태여서 결국 전달을 못했고, 5번에 걸친 어떤 소명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는데,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이 그 구명 로비 의혹이죠. 임성근 구명 네. 로비 의혹이 결국 국수본으로 넘어갔는데 이것도 2차 네. 특검에서 그 수사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이 마무리됐을 때 이제 네. 많은 언론에서 지적했던 것도 네. 이른바 구명 로비의 실체는 전혀 네. 좀 밝히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최상병 특검 마지막 브리핑을 할 때도 네. 앞으로 뭐 공소 유지를 하고 공판 과정 중에서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게 수사가 가능하다라고도 문을 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완전히 닫혀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 종합특검에서 충분히 이 넣는 방향으로 해서 논의가 네. 진행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장환 목사님 이제 나는 죄와 사망의 늪에서 헤어나왔다라고 좋아하실 텐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예. 예. 자, 통일교 특검 추천권을 두고 지금 여야가 서로 입장차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거 특검 추천권은 누구한테 갈 것 같으세요? 아마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야 한 명씩 추천을 해서 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낙점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이제 제안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안 받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을 추천했을 때 대통령이 최종 낙점을 하게 되면은 아마 여권 추천으로 기울지 않겠느냐 이런 좀 의구심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네네네. 그렇다면 지금 뭐 여러 단위들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원행정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민주당이 받을 수 없는 안이라는 걸 알면서 들이미는 카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지연책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홍준표 전 시장이 언급했듯이 이게 정말 특검으로 수사가 되면 누구한테 불똥이 튈 것이냐. 네. 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추천 권한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아마 민주당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야 추천이 아니라 예. 그러면 그 헌재든 아니면 뭐 대한변협이든 네. 뭐 민변 이야기도 나오는데 민변은 또 국민의힘이 받을 리가 만무하니까요. 예. 이렇게 의견이 좀 후렴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요.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서 오세훈 재판이 시작됐는데 오세훈 쪽에서는 네. 6월 지방선거 뒤로 미루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건 너무 속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속보이고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 측은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공개 재판이니까요. 뭐 중계까지는 안 되더라도 기자들이 취재를 할 수 있게
있게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한달지 증거가 이제 현출이 공판 과정에서 된달지 했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이 지방선거에 호재로 여권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방선거 뒤로 재판이 미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오세훈 시장에게는 있지 않고 네. 이 수사에 나온 어떤 부분을 뭐 오히려 자기가 이 뭐 역공을 편달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정치적인 언사라는 생각이 들고 해당 보도를 보면 재판부도 약간 이 부분을 귀담아 듣진 않는 이 뉘앙스였다고 이걸 예.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런 걸 네. 보면 그리고 또 이 부분도 명태균 씨 관련한 부분도 특검으로 수사가 돼서 기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월 안에 또 재판을 마치도록 이 훈시 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이 부분은 오세훈 시장의 뜻대로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네. 아이고 참 그 하나만한 얘기이고 또 해서 손해가 될 발언인데 그걸 서슴없이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속이 탔던 것 같습니다. 그 변호사님 보시기에 오세훈 시장 네. 출마 가능하겠어요?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미 기소가 됐고 네. 이 공판 준비기일만 열렸는데 네.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이제 추가로 공판이 진행되면 네. 아마 당내 경쟁자들이 그 부분을 지렛대로 오세훈 시장을 코너로 몰려고 할 겁니다. 당장 네. 뭐 민주당이 그 부분을 공세로 편다기보다는요. 네네네. 나경원 뭐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계속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후보는 부적절하고 나중에 이게 또 확정이 되면 유죄로 네. 확정이 되면 정치자금법 문제이기 때문에 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직에서는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런 당선된다 부분이- 하더라도.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뭐랄까 그 오세훈 시장한테는 또 서울 시민들한테도 야 이거 가능하겠어? 이거 우리 불안한 거 아니야? 네. 이런 어떤 판단을 하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악재는 악재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법조 이슈들 핵심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리고 면밀하게 짚어주신 장윤미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